연예인들 보면 아이유 같은 경우는 한 번 씹을 때 300번 정도 씹어서 거의 물처럼 될 때까지 해서 넘긴다는 그거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암요강 줄 수도 있는 많이 씹으면 근데 아이유는 왜 그런데? 버릇이에요. 아, 버릇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유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씹는 습관이 있다라 그러면 뭔가 이제 건강을 의식해서 만들어지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영양과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음식을 섭취해 에너지를 얻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소가 되는 과정이 바로 소화 반응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입 안으로 들어온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입니다. 몇 끼니 반복하는 입안의 운동을 통해 음식물은 소화가 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되는데, 이는 여러 해부 구조물들의 협동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고도의 운동역학적인 반응입니다. 씹고 삼키는 과정은 턱과 입술과 혀와 치아의 유기적인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위아래 치아가 기능적으로 잘 맞물리는 정상교합, 건강한 턱관절, 균형 잡힌 저작근과 혀 근육, 그리고 입술을 잘 닫을 수 있는 힘인 구순폐쇄력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고 삼키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구강 근기능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저작과 연화의 문제는 구강호흡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아래로 떨어뜨려야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혀 근력이나 구순 폐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강 근기능 이상을 알려주는 저작과 연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씹을 때 음식물이 앞니나 작은 어금니에 놓여 있다. 음식물을 씹을 때 앞니나 작은 어금니 쪽으로 씹는다면 잘못된 저작 위치입니다. 이 경우 입 주변만 움찔움찔거리면서 저작하고 아래턱 움직임도 수직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측방 운동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놓여서 씹혀야 하는 위치는 정확히 양쪽 어금니입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거나 교합이 불안정하면 음식물을 습관적으로 앞쪽으로 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제대로 씹히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삼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식사하면서 수시로 물을 마신다. 식사 중 물이나 음료를 계속 마시면서 음식을 흘려서 삼키거나 입에 있는 것을 몇 번에 나눠서 삼키기 때문에 삼키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쓰는 식사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혀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져서 혀 위에 음식물을 올려서 양쪽 어금니로 옮기는 과정이나 인두 쪽으로 덩어리를 옮겨가는 과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 번째, 딱딱한 음식을 싫어하고 알약을 잘 못 삼킨다. 혀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면 딱딱한 음식을 싫어하고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혀를 움직여서 인두 쪽으로 음식물을 옮기는 게 힘들어서 설군부가 내려가는 움직임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고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표면에 진한 양념이 묻어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볼이 미어지게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넣어서 씹는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물을 가득 넣고 씹지 않으셔야 합니다.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넣고 씹는 것은 어금니만 써서 제대로 씹는 과정을 힘들게 하며 혀의 움직임을 둔해지게 만듭니다. 한 번에 먹는 음식물의 양은 계란 한 알 정도의 부피를 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씹을 때 입술이 열리고 쩍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 구순 폐쇄력이 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씹을 때 입술을 다물지 못하면
쩝쩝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게 되고 음식물을 자주 흘리게 되는데 이는 건강한 저작 운동이 아닙니다. 씹을 때 입술꼬리에 침이나 음식 찌꺼기가 계속 고이게 되면서 지저분해 보이게 되고 입술을 자주 빠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플라그가 잘 생기고 충치나 치아 변색이 심한 편이다. 씹을 때 입술을 잘 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강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타액 분비가 줄어서 건조해지고 충치와 치아의 색소 침착이 자주 발생합니다. 7번째, 밥 먹는 내내 자세가 불량하다. 밥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정하지 않게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기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요. 식사하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숟가락 앞까지 머리가 마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유지한 채로 숟가락을 입술 근처로 옮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은 옮기는 과정에 쏟아지지 않을 만큼 조금씩 옮겨야 하고요. 면을 먹을 때도 젓가락에 면을 가득 말아서 고개를 숙여 젓가락 근처로 마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유지한 채로 면을 후루룩 흡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싫어하는 식습관 있으세요? 싫어하는 식습관이요? 저 쩝쩝거리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쩝쩝거리는 게 되게 먹방하는 사람들은 그 있어요. 쩝쩝거려야 더 맛있게 먹는 것처럼 같은데 ASMR.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먹방을 보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식습관인데 그것도 혹시 나쁜 건가요? 그럼요. 근데 진짜로 이쪽에 저작근이 많이 발달했어요. 당연히 한쪽으로 많이 씹으니까 그쪽 근육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만약 교합이 이렇게 위턱이랑 아래턱이 치아가 이렇게 맞닿을 때 그쪽 면이 조금 편하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를 씹을 때는 힘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힘을 좀 덜 주고도 편하게 씹히니까 자꾸 이쪽으로 씹는 패턴으로 자꾸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1로 하고 여기를 3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쪽으로 흘려보내세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혀로 옮겨가지고 여기서도 씹고 한쪽으로 또 씹으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씹고 그 비율 자체를 한 3대1 정도 생각해서 씹으면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몇 번 씹어야 돼요? 음식을 씹는 게 그러니까 몇 번이라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부셔져서 약간 이렇게 질퍽질퍽 침하고 섞여가지고 약간 죽처럼 질퍽질퍽한 상태까지 씹는 게 좋아요. 연예인들 보면 아이유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씹을 때 300번 정도 씹어서 거의 물처럼 될 때까지 해서 넘긴다는 그거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암효강 줄 수도 있나요? 많이 씹으면 근데 아이유는 왜 그런데? 버릇이 버릇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유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씹는 습관이 있다라 그러면 뭔가 이제 건강을 의식해서 만들어지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구강근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알약을 잘 못 삼켜요. 그 애들이 특히 알약 못 먹잖아요. 못 먹는 게 알약을 넘기려고 하면 혀로 고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꿀떡해야 되는데 혀로 이렇게 고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목에 걸리거든요. 뒤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알약 잘 삼켜요 못 삼켜요 하면은 이 아이가 지금 구강근기능 장애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유도 아마 그런 습관이 있는 게 좀 이제 구강근기능 장애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덩어리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뭐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만들어졌을 수 있죠. 오늘은 구강근기능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저작과 연하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